네, 성공 취업의 이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직무를 찾아라.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지난 5월이었죠. 적성검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꼭 맞는 직무를 추천해드리는 직무를 부탁해 코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개편을 맞아서 저희가 새롭게 다시 직무를 찾아라로 찾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동행자로서의 역할 하기를 기대하겠고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도 익숙한 분이실 것 같은데요.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그동안 한 2달 정도 바빠서 방송 출연 거의 못했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또 개편되면서 좀 초대해 주셔가지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데 앞으로 좀 멋진 모습을 기대해드리겠고요. 이사님, 그때 우리가 직무를 부탁해를 함께 했잖아요. 네. 직무 검사를 바탕으로 직무나 직업을 추천해주는 거 참 신선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사님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예, 저도 아무래도 현장에서 제가 하는 일이 또 진로 상담이기 때문에요. 주변에서 굉장히 좀 저한테 잘 맞는 프로그램 드디어 찾았다. 그런 평을 좀 사실 좀 들었습니다. 네, 이사님 계셔서 정말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진로 때문에 방하는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꿈을 위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우리가 진로 상담을 받는 친구들 적성검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적성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저희가 이번 상담 프로그램에서 3가지 적성검사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제가 그 3가지 기본적인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먼저 성인용 직업 적성검사가 있고요. 이 검사는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의 어떤 좀 실제적인 능력이나 잠재력, 어떤 소질적인 측면을 좀 저희가 검사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11가지 분야의 248문항을 90분 동안 본인이 정답을 좀 맞춰야 되는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248개 문항을 90분 안에 풀어낸다. 1시간 반 안에 이게 다 풀 수 있는 그런 건가 좀 사실 의심이 가요. 어떤가요? 사실 시간에 좀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적성검사 특성상 어떤 제한 시간 내에 얼마나 정답을 많이 맞추냐를 가지고 이제 점수가 높고 낮게 나오기 때문에요. 네. 그런 특성이 있고 사실은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푸는 경우는 저도 현장에서도 거의 좀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본인이 그걸 좀 감안해서 이제 시간을 잘 좀 분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빨리 풀어내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검사, 직업 적성 검사, 능력과 적성을 토대로 풀어내는 검사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검사도 있죠. 예, 두 번째는 직업 선호도 검사가 있습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직업 흥미 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 직업 우리나라에는 공식 직업이 한 1만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직업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직업 군별로 이제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본인의 흥미가 높고 낮음을 이제 측정하는 검사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검사는 적성 검사와 달리 이제 시간 제한이 없고 자가 보고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편안하게 본인 기여도에 따라서 이제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업 선호도 검사,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줄 수 있는 좀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검사도 남아있죠. 어떤 검사인가요? 직업 가치관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제가 워크넷에서 할 수 있는 검사 중에서도 가장 좀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검사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직업을 갖는데 급급해하지만 실제적인 직업에 대한 만족 여부는 본인이 직업 가치관적으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이제 사실 관련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흥미 적성을 떠나서 본인이 직업적인 가치관상의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검사해주고 결과를 보여주는 굉장히 유용한 이제 검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사실요, 이 직업을 갖고 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자신이 일할 때 가장 가치를 두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 이런 검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검사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듣다 보니까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방송 끝나고 바로 시간 되시면 네. 인터넷만 되면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신의 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방송은 이 검사 결과로만 끝나지 않죠. 이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자신에게 딱 맞는 직무 또 직업을 찾아드리는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네. 네, 이사님 말씀 참 든든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사님 믿고 직무를 찾아라 첫 번째 상담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친구는요, 현재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도현 군입니다. 도현 군은요, 전공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하는데 때문에 전공을 살려서 기자 또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합니다.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이 직업이 자신과 잘 맞는지 궁금해하다고 하는데요. 전공 살려서 아나운서 또는 기자 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방송계열 언론사 입사가 많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전공을 살린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뭐 이제 좋은 생각이라는 뭐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계는 어떻게 보면 일반 좀 좋은 회사 가는 것보다 더 힘들 정도로 네, 맞아요. 좀 언론고시란 말도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도 뭐 과거에 뭐 대학생 때 잠깐 방송 쪽을 정말요? 예, 꿈꿨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방송 준비하는 친구들은 미리 준비도 일반 회사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준비를 미리 하고 또 동아리 활동이나 또 그런 커뮤니티 같은 활동을 좀 하면서 네.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또 제가 볼 때 오히려 또 사실은 방송 쪽에 실제 종사하고 계신 이지연 아나운서가 오늘은 또 더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도 몇 마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데 사실 하고 싶은 사람은 너무 많은데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사실 떨어지는 일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 도현 군의 적성과 이 직업이 잘 맞을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이사님이 적성 검사 결과 분석해 오셨죠? 예, 기본적인 특성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직업 흥미, 직업 선호도 검사를 했는데요. 네. 검사 결과는 예술형, 사회형으로 나왔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술형은 자기 자신의 어떤 좀 개성이나 감성을 좀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네. 음악, 미술, 또 뭐 글쓰기라든지 네. 그런 이제 방송 뭐 관련된 쪽 직업도 이제 포함시킬 수 있고요. 사회형 직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게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그러니까 저희가 비영리라고 하죠. 네. 비영리 기관 같은 곳에서 또 타인을 직접적으로 돕는 게 이제 우선시되는 직업을 뜻하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뭐 간호사라든지 네. 아니면 뭐 상담사, 사회복지사 뭐 그런 쪽의 직업인데요. 착한 직업들 이런 건가요? 저희가 뭐 사실은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사회형 직업 흥미 높은 분들 중에 좀 이타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분 오늘 상담할 김도현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형과 사회형 직업을 이제 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같이 고려한 직업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사실 큐레이터 같은 학예사라고 하는 직업 있죠. 네.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데서 이제 기획을 한달치 전시를 또 이제 주관하는 그런 업무인데요. 그런 쪽도 이제 예술 사회형 직업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제 김도현 학생은 사실 전공이 이제 신방과라 네. 그쪽은 또 이제 관련 전공자들을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그쪽을 추천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저희가 응용을 해서 오늘 계속 좀 잘 맞는 직무를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신문 방송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문과인데 기계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도 뭐 김도현 학생 결과 보고 좀 제일 놀랐던 부분인데요. 기계 능력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물리학적인, 그러니까 기계의 어떤 동적인 부분, 또 운동학적인 특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를 저희가 측정한 건데요. 네. 뭐 요즘에 사실은 뭐 저희가 인구론 얘기도 하지만 가끔 제가 본 인문계 학생 중에서도 네. 오히려 이공계 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네. 문과로 간 케이스도 있는데 뭐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융합형 해봤습니다. 인재다 이렇게 도현 씨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협응 능력이 최상으로 나왔어요. 예. 이건 또 어떤 강점으로 봐야 될까요? 협응 능력은 저희가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좀 뭐 대인 관계에 있어서 뭐 협동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인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 눈과 손 동시에 인지 특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동시에 좀 이해하고 또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예, 뭐 그런 쪽의 이제 인재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흥미롭게 보여지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직업 가치관 요소를 보니까 몸과 마음의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런 직업은 잘 없죠. 예, 제가 실제 현장에서 상담할 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뭐 다 좋은데 좀 그래도 일이 너무 좀 많지 않고 네. 뭐 이제 그런 걸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좀 조언 드릴 때 어려운데요. 네. 사실은 제가 볼 때 제가 많은 직업을 사실 그동안 이제 살펴보고 또 연구하고 있지만 네. 몸이 편한 직업은 없고요. 죄송하지만 그나마 마음이 이제 좀 여유로울 수 있는 직업은 자신의 흥미적성에 가장 잘 맞는 일을 택했을 때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보다 이제 수행하기 수월하다는 느낌이 들고 네. 또 이제 좀 성장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모두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김도영 군의 기본적인 특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도영 군의 기본 특성은 직업적인 흥미나 강점, 적성으로 볼 때 일단 방송 쪽 뭐 아나운서라든지 기자 같은 직업에 네.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아. 예,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잘 골랐네요. 그렇죠? 잘 골랐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분야 직업이 사실 취업 자체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본인이 좀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또 잘 아시겠지만 방송 쪽 꿈을 많이 꾸던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취업을 못해서 이제 나중에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다른 직업으로 가는데도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주의하셔서 기본 진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흥미와 성격 같이 꼭 같지 않을 수 있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김도영 군에게 추천한 직무 공개해 주시죠.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 이제 괜찮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 차선으로 제가 좀 추천드릴 만한 그 직업이 온라인 콘텐츠 기획과 게임 기획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직업을 추천드린 이유는 아까 예술 사회형 직업에 이제 흥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술형 직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너무 또 예술가를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본인이 좀 더 창의적인 또 아이디어나 창작의 그런 속성이 강한 쪽을 찾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온라인 콘텐츠 중에는 저희가 뭐 영화 쪽 콘텐츠, 뭐 음악 쪽 콘텐츠, 미술 쪽 네. 본인이 좀 예술성과 관련된 예술 분야와 관련된 쪽 콘텐츠 기획자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콘텐츠 자체도 또 본인이 그런 예술적인 그런 흥미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 기획은 제가 약간은 좀 파격적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전화로 일단 게임을 좋아하시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네. 게임이라는 것도 요즘에는 특성이 저희가 뭐 대작 게임들 보면은 굉장히 인트로 영상만 봐도 몇 분씩 되고 그죠? 맞아요. 약간 짧은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이 거의 들어요. 그런 짧은 영화 같은 그런 형태.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된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요. 뭐 하나의 작은 방송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방송 콘텐츠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게임 기획자가 되면 아트 디렉터나 뭐 게임 개발자, 기타 뭐 작곡가 다양한 또 그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과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어떤 예술형 성향 또 그런 진취적인 성향, 협응 능력 뛰어나다고 협업 능력 하셨잖아요. 잘 맞습니다. 맞는 직업일 것 같아요. 그런 쪽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뭐 직업이 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도연 군이 골랐던 기자나 아나운서도 잘 어울리지만 또 온라인 컨텐츠 기획과 게임 기획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또 다른 직업도 있을까요? 추천 직업? 두 번째로 이제 뭐 프리랜서나 소자본 창업도 제가 좀 네. 추천 직업에 이제 포함시켜 봤는데요. 네네. 제가 사실은 뭐 학생들한테 이제 젊은 학생들한테 이제 프리랜서를 먼저 추천하는 경우 흔치는 않습니다. 네. 다만 지금 김도연 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성향이 본인이 좀 뭐 다양한 분야의 흥미와 그런 진취성을 갖고 있으면서 또 이제 아까 직업 가치관적으로 이제 뭔가 네. 마음의 여유를 강조했기 때문에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전문성을 최소한 갖추고 네네. 사회적인 또 인적인 뭐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야지 이제 수행 가능한데요. 방송 쪽이라는 특성은 이지원 아나운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네. 특성상 또 정규직 외에 또 비정규직으로 사실 맞아요.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또 괜찮을 수 있고요. 소자본 창업 같은 경우도 요즘에 워낙에 취업이 힘들기 때문에 뭐 젊은이들이 무조건 그저 월급을 받는 그런 뭐 이렇게 좀 뭐 사원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적극성과 그런 창의력이 있다고 하면 뭐 일찌감치 그냥 한번 창업에 도전해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이번에 좀 네. 추천 직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군요. 몸과 마음의 여유를 직업적 특성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연 군이다 보니까 프리랜서도 추천해 주셨고요. 또 소자본 창업도 좀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오늘의 주인공이죠. 김도연 군과 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김도연 군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도연 군의 적성 검사 결과를 쭉 살펴봤는데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제가 들으면서 참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 것 같고 적성에 대해서 알게 돼서 신기하고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도연 군의 적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신 이 신상진 이사님 나와 계시잖아요. 궁금했던 점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방금 전에 그 프리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프리랜서 아나운서나 프리랜서 기자로 처음에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기본적으로 방송 쪽 이제 그 직업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송 쪽은 저희가 크게 이제 뭐 공중파, 그리고 이제 케이블, 그리고 사실 뭐 기타 이제 외주 형태의 제작 업체들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뭐 그 순서대로 사실 취업이 어렵고, 공중파 같은 경우 요즘 또 최근 추세가 또 뭐 일반 회사처럼 사실 경력직 채용을 주로 많이 하고요. 신입 공채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 그런 부분 특성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리랜서 형태, 이제 좀 주의하실 거는 프리랜서라는 게 말은 되게 좀 멋있어 보이지만 진짜 프리하면 굉장히 이제 직업적인 애로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주의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오히려 자기 관리할 수 있는 또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좀 능력을 확인하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 쪽은 특성상 뭐 이제 좀 좋은 이제 선호도가 높은 방송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좀 뭐 외주 업체라든지 또 케이블 쪽에 그런 쪽 본인이 좀 취업에 좀 용이한 쪽부터 프리랜서나 기타 그죠? 이제 비정규 형태로 또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본인이 잘 특성을 활용하셔서 기본적인 좀 취업 전략을 저는 오히려 이제 진로적인 측면, 직무적인 측면은 흥미적성 잘 맞기 때문에요. 취업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이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3, 4시험이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조차가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이 작은 방송국부터 시작해서 경험치를 쌓아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영 군 어때요? 오늘 상담 좀 도움이 됐나요? 아, 네. 네, 앞으로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도영 군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이사님 파일럿 방송 때도 이렇게 직무 찾아가는 과정 함께 해주시고 또 직접 전화 연결해보고 이러니까 참 저는 뿌듯하게 느꼈거든요. 어떠셨나요? 예, 저도 뭐 취업에 대한 사실 뭐 방송도 많이 출연했지만 뭐 취업보다는 이렇게 좀 개인의 특성을 직접 파악 분석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이제 중요한 그런 진로 또 직무라는 측면에서 본인의 또 가능성과 또 실제적인 뭐 그런 적합한 직업을 찾는데 조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만족스럽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직무를 찾아라 첫 단추를 잘 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함께하고 계신데요. 먼저 지금부터 이 김수민 캐스터가 전해주시는 알바 플러스, 아르바이트 플러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취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해보는 것 바로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직무 분야나 전공과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해본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분야의 아르바이트 소식들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뮤지컬 전용 극장 광림 아트센터의 채용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뮤지컬 전용 극장 광림 아트센터에서는 뮤지컬 극장 안내 요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해 볼 만한 소식인데요. 계속해서 자세한 사항 살펴보면요. 근무 요일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광림 아트센터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연령, 학력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공연 문화 이해도와 서비스 우수자가 높으신 분들을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건당 2,700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지멘스의 채용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지멘스에서는 사무 보조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지멘스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시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학력은 무관하지만 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 영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7월 14일 화요일 내일까지니까요.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애슐리의 채용 소식입니다. 자세한 사항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애슐리에서는 주방 보조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주 3일 이상으로 나와 있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4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애슐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시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시급 6,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계양 워터파크의 채용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계양 워터파크에서는 안전요원 및 관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비교적 많은 30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에 위치한 계양 워터파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시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학력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부터 28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간호조무사와 응급처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5,8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지원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원 마감일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직무를 찾아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 직무를 찾아라를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좀 더 꿈과 진로를 찾는 과정 조금 더 수월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생물과학 계열의 전공자 여학생의 직무 고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